글로벌 전략 가는 시간입니다. 자, 1분기의 성적표가 좋았던 만큼 2분기는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서 1분기 그 이상의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김장열의 업사이드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도체에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이 굉장한 강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당장 어제 수출 지표가 굉장히 환호할 만했습니다. 자, 4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가장 높죠. 반도체가 만약 이 정도 아니었으면 주가 수준은 아마 2,500~600에서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은 그 실적이 일단 1분기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나온 수치는 5조 중후반입니다. 5조 초반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아마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도 그렇고 어저께 나온 것도 5조 6천억, 5조 7천억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반도체에서 특히 D램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아서 그 낸드라든지 그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비메모리의 적자를 메우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5조 이하인데 5조 중후반이니까 기대치는 5조 중후반입니다. 따라서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 5조 근처나 그 이하로 나오면 많은 실망과 함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라서 그 주목이 되고 하이닉스는 잠정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역시 기대치가 많이 올라와서 2조 초반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원래 한 1주 전만 해도 1조 7천억 정도가 평균이었는데 따라서 2조 정도 근처는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역시 변수는 D램 이익률이 30% 초반 얼마까지냐. 참고로 삼성전자는 20% D램에서 이익이 나와야지 5조 중반이 나오거든요.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D램만 가지고 30% 나오면은 뭐 2조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2~3천억 차이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5조 또는 1조 8천 이렇게 나오면은 안 좋은 거고 요 정도 부합하면은 지금 주가 올라간 걸 저스티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적에 대한 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당장 주목됩니다. 5조 중후반 전망되는데 낸드 비메모리 적자에 이제 반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시작된 AI 반도체에서 한 발 좀 비껴 있는 듯 했지만 엔비디아가 HBM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기대감 있고 또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D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도 또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실적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잠정 실적이 없기 때문에 4분기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반도체의 그 전략도 굉장히 궁금한데 맥을 못 추고 있는 애플과 테슬라의 좀 공통점을 본부장님께서 찾으셨다고요? 네. 공통점은 주가가 안 좋은 거죠. 네, 주가가. 중국에서 안 좋은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일단 네. 주가가 안 좋으니까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둘 다 잘 갈 때는 공통점이고 뭐고 안 찾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건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4월달 또는 6월달 이 2분기 사이에 새로운 도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을 더 칠 수 있다라는 아주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통점의 핵심이 뭐냐. 중국에 대한 지나치는 의존도죠. 예, 중국에서의 판매뿐만 아니고 중국에서의 로컬 생산업체를 통해서 테슬라나 애플이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의존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슈는 중국의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그 좀 BYD 포함해서 경쟁을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세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로컬 업체가 이제 만만치 않게 튀고 오고 그런 얘네들이 가격 전쟁으로 나온다는 거죠. 세 번째 가격 전쟁으로 나오고 그다음 마인드를 뺏기고 있어요. 마인드 뺏긴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화웨이한테 완전히 마인드 뺏겼죠. 가격 전쟁, 로컬 업체하고 마인드 쉐어 경쟁. 그렇다고 중국을 나올 수도 없는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테슬라하고 애플이 돼 있는 거죠. 공통점은 새로운 도약을 2분기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어떤 도약을 할 것인지도 암시는 줬어요. 뭘 암시 줬냐?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이고 애플은 AI인데
아직 구체적인 게 충분히 이제 프로그레스가 없다 보니까 애플은 6월 달에 그 월드 디벨로퍼 컨퍼런스 얘네들이 매년 하는 개발자 회의를 6월 5일인가부터 하거든요. 그 전에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주가의 관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아무래도 그 이번 실적이 발표될 때 출하량이 성장이 거의 YOY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2분기부터라도 성장을 어느 정도 10%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는지 QOQ로 봤을 때 그거 출하량에 대한 기대 심리부터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약에 대한 기대 심리를 4월, 5월에 만들 수 있는지 매우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에만 주가가 29% 떨어진 잔인했던 테슬라의 주가 방향. 일단 이번 주에 뉴욕 시장 안에서는 인도량, 출하량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1분기 실적도 좋지 못하다. 자, 그러면 2분기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망 어떤지 궁금하고요. 국내의 전기차 업체들의 또 같은 접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약간 공통점이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테슬라가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2분기 숫자가 1분기가 42만 대 정도로 출하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 낮아져서 2분기에도 뭐 50만 대는커녕 한 45만 대, 그러니까 10% 남짓하는 그로스 정도로만 보인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그게 억눌림을 주는 나쁜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거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뭐 양극재라든지 셀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셀 업체, LG 엔솔이나 셀 업체들은 1분기 실적이 부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양극재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주식은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트레이딩 업의 기회는 뭐 셀 업체 포함해서 SDI는 다른 전고체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억눌렸을 때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아마 이번 달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셀렉티브하게 셀 업체 중심으로 하시는 거나 아니면 음극재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는 4월 달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모든 전기차 부분에서의 약세라기보다 음극재 부분이라든가 셀 업체 중심으로는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한국 주식의 전기차는 뭐 매를 먼저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네,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좀 전기차 테슬라와 그리고 반도체 쪽 중심으로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럼 큰 시장 흐름에서 4월 시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당초에 제가 2,600, 2,900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시장의 축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반도체죠. 오늘도 지금 마이크론 주가하고 TSMC 주가만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5% 이상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네, TSMC도 4% 올랐는데 마이크론은 그 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라든지 그 의견 올린 게 있어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1% 올랐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로는 뭐죠? 결국은 다시 워싱턴이 신중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그런 그 경계감이 오면서 주식시장은 좀 보합이나 경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두 개 축이 그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 시장을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AI에 대한 낙관주의가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첫 번째. 반대로 워싱턴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이거나 신중한 이거의 싸움이거든요. 그거 싸움을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낙관주의가 조금 반도체 위주로 낙관주의가 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AI는요, 일단 추세는 맞아요. 티핑 포인트라 해가지고 작은 변화들이 한 2, 3년간 모은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 티핑 포인트 올라간 것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슈죠. 두 번째는 변곡점인데 변곡점은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빨리 액션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아닌 상태에서 또 보험성 이라는데 그게 6월인지 7월인지 까리까리한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야지 편하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는데 거기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 한국은 반도체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엊그저께 중국에서 좋은 지표가 나와서 화장품이나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양축이 생긴 것. 지배 밸류가 프로그램이 약간 느슨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하고 중국 중심으로 간다면 비록 변곡점, 긍정적인 금리나 변곡점이 빨리 오지는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목표 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런 목표 주가를 편하게 뚫으려면은 1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편안히 못 뚫습니다. 뭐냐면은 내년도 실적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내년도 실적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여름 지나갈 때 알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목표 주가보다는 약간 낮게 잡고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긍정적인 톤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렇게 흐름을 간다고 보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고점 증시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고점 증시 시그널은 뭐죠? 기업 내부 관계자들이 마구마구 팔면은 한 몇 개월 뒤에 고점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뭐 마크 자커버거나 뭐 제프 베이즈 이런 사람들이 네. 파는 거 포함해서 인사이더들이 매도하는 비율이 매수 비율보다 13배 정도로 최근에 3, 4년 만에 피크예요. 그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이러고 나서 3, 4개월 버티다가 내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되 한국은 반도체하고 중국이 지표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끈적지근하게 버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는 2600 초반까지 내려가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2분기 전망은 2600에서 2900 정도의 코스피 전망을 드리고요. 요 정도 기조라 그러면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그렇죠? 예상대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환율이에요. 환율이 1360, 70을 빨리 올라가면은 예.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강세가 아니고. 네. 이러면은 주가가 자꾸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고 맨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과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은 정책의 추진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축이요. AI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낙관주의와 이제 워싱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서. 근데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후퇴가 된 것 같죠? 근데 그렇죠. 후퇴가 되더라도 이게 확신만 있으면 증시 괜찮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PCE 넘버로서는 오케이 금리 인하하겠다 싶었는데 오늘 약간 주춤한 거는 제조업 PM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어. 잘 나왔네. 경기가 우조됐네. 49, 49도 50에서 나오니까 경계감이 약간 움츠린 거잖아요. 이런 공방전이 다음 주까지는 돼요. 뭔지 아세요? 다음 주 10일 날 우리 선거 있는 날 선거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는 오늘 이후부터는요. 선거에 대한 이 기대 심리나 아니 불안 심리는 주가에 이번 주에 다 반영될 거예요. 당장에 다음 주 10일 날 발표될 때 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만 발표되는 선거날 10일 날 가장 중요한 건 총선이 오히려 아니고 미국의 CPI입니다. 10일 날 밤에 미국의 CPI 넘버가 나와요. 인플레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오늘 제조업 지수 서비스, 내일 모레 셀프 서비스 지수 나오는데 이런 걸 확인하고 과연 6월달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기대 심리가 70% 정도인가 얼마가 높은데 이게 반반으로 쪼개지면은 주가는 잠깐 멈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5일날 삼성전자 실적 5조 5천. 네. 그 다음에 CPI 10일 날 나오는 거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2,800으로 안착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물러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CPI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 공방 일어날 것 같고요. 자, 긍정, 부정, 관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현금이 50% 이상이라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빠질 때 사시는 게 맞고요. 현금이 이미 별로 없고 꽉 채워놨다 그러면 관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 날하고 다음 주 그걸 보시고 이미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미 많이 채워진 거를 현금을 더 태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현금이 넉넉하다. 근데 뭐 10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주가가 좀 많이 밀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고 양비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2,600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예, 그건 이제 크지 않을 보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증시 고점 증시 시그널 조금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사내 내부자들의 매도 네, 부분 좀 네, 네. 포착됩니다, 여러분. 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4월에 이제 첫 거래 일주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자, 오늘도 좀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조금 더 들어오길 바라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